안녕하세요.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구 원장입니다. 이제 날씨도 조금 선선해졌어요. 선선해지고 어떻게 보면 아침에 좀 춥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선선해진 만큼 가을철에 또 필요한 내용이 또 있거든요.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 있어서 또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거고 해서 좀 정리를 해봤어요. 실제로 가을철이 되면은 요즘에 정말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는 케이스 중에 하나가 감기예요. 감기 증상으로 되게 많이 오시는데 여름철에는 뭐 에어컨을 많이 틀면은 이제 감기가 쉽게 걸릴 수 있지만 가을철은 결국엔 이제 환절기거든요. 그래서 산책을 아침 저녁 데리고 나가셨을 때 좀 차가운 공기에서 아이를 이제 산책을 시켰다든지 아니면은 뭐 미용을 하고 털이 짧아진 상태에서 이제 밖에 추울 때 이제 일교차가 있을 때 산책을 할 경우에 강아지들도 마찬가지로 감기를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감기 증상은 과연 강아지들은 어떤 증상이 있을까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고 우리 아이가 감기가 아닐까 많이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목에 뭐가 걸린 것처럼 가시 걸린 것처럼 이 증상이 전형적인 기침 증상이거든요. 보호자분들이 좀 쉽게 알 수 있는 이제 기침 증상이 감기의 첫 번째 증상이고 특히 이제 흥분하거나 아니면 밤에 좀 더 기침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아이가 예전부터 기침을 했다면은 그 아이는 뭐 심장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만성호흡기 질환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그동안 기침도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그 다음 날부터 기침이 갑자기 심해진다면은 노령견이 아니라면은 감기일 확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꼭 데리고 가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증상은 맑은 콧물이 많이 튀어요. 사람도 이제 감기가 걸리면은 맑은 콧물도 이제 흐르고 아니면 심해지면 어린애들도 막 누런 콧물 나오고 하잖아요. 좀 화농성으로 나온다든지 이제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감기를 의심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제일 안 좋은 증상 중에 하나가 열이 나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아이들도 열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보호자가 몸을 만져가지고 열이 있다 없다 평가하기는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실제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이제 상비 체온계가 있다면은 항문을 통해서 직장 체온을 재는 그런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시다면은 38도에서 39도 초반 이 강아지의 어떤 정상 체온 범위인데 39.5도가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40도 가까이 된다든지 그러면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좀 떨어져 있다면은 반드시 병원에 오셔가지고 아이가 호흡기 질환이 생겼는지 아니면은 다른 내과 질환이 생겼는지를 꼭 감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보호자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감기 증상 중에 하나가 거리는, 왜냐면 밤에 되게 많이 크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에 꼭 오셔서 가슴 사진을 찍어서 기관지 쪽이나 폐 쪽 평가를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기 환절기에 특히 이게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산책을 시키시되 옷을 입히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얇은 티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입히시고, 너무 이제 온도차가 심할 때는 특히 안 해주시는 것이 좋고, 특히 미용하고 나서는 얇은 티 정도를 입히시는 것이 아이들의 어떤 환절기 상태에서 이제 호흡기 감염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종합 비타민 같은 것도 좀 챙겨 먹여주시고, 그 다음에 목욕을 시키고 나서 바짝 말리지 않은 상태에서 밖에 데려가는 것은 특히 환절기 때 주의하셔야 돼요. 보호자 보시기에 좀 많이 말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실제 아이들이 털이 이제 이중 모인 아이들도 있고 털이 이제 뿌리 쪽에는 이제 습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특히 더 감기가 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조심하시면은 이제 심한 호흡기 질환, 감기 증상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많이 오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가을철에는 요즘에 이제 포도, 샤인머스키를 많이 먹고 문제가 돼서 오시는데 이제 음식 중에서 특히 가을철에 뭐 감이라든지 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포도류, 이 세 가지가 특히 이제 실내 저희 이제 많이 먹이시는 이제 음식인데 포도류는 어쨌든 간에 신장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먹지 않게 평소에 좀 많이 좀 높은 데 올려놓으신다든지 냉장고에서 보관을 잘 해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몇 알만 먹어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의외로 먹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뭐 코카급 이상 아이들은 그걸 통으로 먹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이즈가 있는 애들은, 작은 애들은 그럴 수 없지만, 근데 작은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거를 깨물어 먹다 보면은 밤 껍질이 되게 딱딱하잖아요. 그게 소화가 안 되고 위 안에 남아 있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구토의 원인이라든지 아니면 십이지장 쪽에서 막혀가지고
어떤 폐색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밤을 까먹고 특히 껍질을 아무데나 둔다든지 이런 것도 되게 위험한 어떤 그 보관 방법입니다. 그리고 동물병원의 영원한 이물 1등이죠. 감이나 복숭아 씨는 엑스레이상으로 잘 안 보여요. 물론 어떠한 그 아이들의 감의 위치라든지 윈의 이물 여부, 윈의 다른 음식의 여부라든지 가스의 어떠한 대비도에 따라서 씨가 보일 수가 있지만 대부분 잘 안 보입니다. 물론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이제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대부분 아이들의 컨디션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감을 먹고 나서는 반드시 감씨는 말끔하게 정리하셔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나서도 확실하게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의 그 냄새, 과육 냄새를 맡고서 감 껍질이라든지 감 씨를 이렇게 먹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바로바로 버려주시는 것이 우리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이제 요즘에 가을철에 또 은행철이잖아요. 은행을 이제 뭐 사람도 너무 많이 먹을 경우에 문제가 되듯이 강아지들도 이제 은행을 먹고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소화기 증상을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길거리에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 많이 밟히는 곳에 이제 산책을 시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서 먹고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제 바닥을 이제 습관적으로 좀 이렇게 핥는다든지 아니면 음식 냄새가 나면 그냥 삼켜버리는 아이들이 있는데, 보호자가 그걸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솔직히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은행이 많은 어떠한 길을 지나고 나서 먹는 걸 보고 나서 며칠 있다가 구토나 아니면 설사로 내원했을 때 간 수치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장기와 관련된 수치들이 이상 소견을 보여서 응급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특히 이제 과일 나무라든지 은행나무 밑에서는 아이가 이물을 먹지 않도록 반드시 꼭 눈여겨 보시면서 산책을 시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은행을 이제 대부분 바닥에 떨어져 있으면은 사람도 이렇게 밟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를 또 이제 강아지들이 밟고 다닐 경우에는 은행의 어떠한 그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그 약간 액상 성분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런 것이 발에 끼거나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그거 자체도 이제 발의 염증이라든지 습진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도로를, 깨끗하지 않은 도로를 걸을 때는 조금 보호자분께서 안고 가신다든지 좀 피해서 가셔야지 저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몇 가지 뭐 환절기의 주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좀 먹을 때 주의해야 될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을철이 된 만큼 뭐 산책을 시키기엔 더없이 좋은 날씨입니다, 낮에는. 그래서 안전하게 산책시키시고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산책할 수 있도록 보호자분들께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